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미적분 2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미적분 2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송 녹화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천천히 녹화가 진행될 거고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2시간 연속으로 방영될 때 1시간은 전 타임에 했던 거를 복습을 방영을 하고 한 타임을 이제 새로운 강의를 방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뭐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적분 2 말고 또 다른 거를 더 빠르게 녹화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더 이제 그때는 이제 2편 다 2시간 다 새로운 걸 방영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걸 보고 싶은 분들은 9시에 들어와서 9시 수업을 들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날 걸 빼먹었다. 그럼 8시에 들어와서 저번 주 걸 복습하고 저번 시간 걸 복습하고 같이 들으면 될 겁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수함수는 이제 미세에 따라서 대소 비교가 달라집니다. 미수 따라 이제 대소 비교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A의 fx랑 A의 g의 x가 있는데 A가 1보다 커, 그때 이때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때는 fx랑 gx의 대수 비교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gx가 여전히 더 큰 건데 0에서 a가 1 사이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입니다. 그때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이 되어버려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y는 a의 x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형입니다. 잘못 그렸다. 이렇게 되는 증가형인데, 여기가 이제 혹은 여기가 이 두 개를 비교할 거란 말이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더 큰 쪽이 더 큰 거겠죠. y값이 더 큰 게 x값조차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면은 g의 x가 더 큰 형태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0에서 1 사이인 이렇게 되는 감소함수 형태일 때는 뭐예요? x1 여기고 x2가 여기죠. x2가 여기인데 x1 여기, x1 쪽이 더 크죠. 즉 얘가 더 크면은 함수값 자체는 더 작아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는 감소함수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밑이 같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밑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밑이 같게 비교를 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의 fx의 제곱과 그 다음에 4의 g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거를 어떻게 돼? 2의 2gx 이렇게 변형해서 대소의 비교를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밑이 2하고 3으로 다를 때는 그때는 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본격적인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본격적인 최대 최소는 좀 몇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y는 a의 x제곱 요 형태. 자, 이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범위가 제공이 됩니다. 범위가 제한이 되어 버려요. 물론 닫힌 구간으로 제한이 될 거고요. 닫힌 구간 형태 알파, 베타 이렇게 제한이 될 거고, 물론 이거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이런 형태로 제한이 될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는 a의 알파 제곱이
최소 a의 베타 제곱이 최대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면 이때는 a의 알파 제곱이 최대 그 다음에 a의 베타 제곱이 최소와 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치환을 하는 형태가 생깁니다. 치환을 하는 형태. 주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y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a의 2x제곱 빼기 2a의 x제곱 더하기 3과 같은 형태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형태란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t 제곱 빼기 2t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 제곱 빼기 2t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아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질 겁니다. 왜? 2차 함수이기도 하고요. 치환을 하게 되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t는 반드시 0보다 큰 조건 하에 문제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a의 x제곱에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 게 t가 되는 건데 그 t는 0보다 큰 양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뭐예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t가 1일 때 최소값이 2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치환하는 형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또 예시를 하나 들게요. y는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1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치환하느냐? 얘를 t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t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얘의 범위도 얘가 0보다 클까요? 얘를 치환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지워져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상황.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 두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거예요. 그럼 t가 이거면은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얘는 t제곱이냐? 아닙니다. 얘는 안타깝게 t제곱 빼기 2입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띄어서 제곱을 해보면 t제곱은 a의 2x제곱 더하기 2배의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면서 얘가 뭐야? 2가 돼요. 플러스 2.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뭐야? 여기 마이너스 2가 생기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치환을 한 게 뭐? t제곱 빼기 2다. 요것도 주의를 해서 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주의를 해서 치환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의 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거 계산할 때 주어질 건데 그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 딱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직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형태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일일이 하나씩 보는 게 좋아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39번부터 보게 되어 있네요. 지금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39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39번은 세 가지 수가 있는데 A는 6제곱근 16, 그 다음에 B는 4제곱근 8, 그 다음에 C는 얼마야? 2의 0.7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의 대소 비교를 하세요.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세요. 이 얘기인데 이거는 다 미술
동일하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16은 2의 4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a는 2의 4제곱과 여기다 6분의 1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의 6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1제곱, 즉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2의 10분의 7제곱이죠. 각각 3분의 2와 4분의 3 그리고 10분의 7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대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얘는 0.7, 0.75, 얘는 0.66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작은 숫자는 이거예요. 제일 큰 숫자는 얘고요. 근데 밑이 2예요. 밑이 2면은 1보다 큰 숫자죠. 크면 클수록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면 됩니까? 제일 작은 숫자는 A고요. 그 다음에 C 그리고 B의 순서로 커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세 개 다 통분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야 돼요. 60으로 통분이 가능하네요. 해볼까요? 60분의 40, 60분의 45, 60분의 42. 그럼 얘가 제일 큰 거죠. 얘가 제일 작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A, C, B 구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자, 40번, 41번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직접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 아니야.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2번과 43번 정도는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상으로는 42번의 차례네요. 봅시다.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세수에 대하여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시오. 42번. 자, A부터 하나씩 비교를 해봅시다. A는 루트 안에 A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세제곱근이고 그 안에 A제곱과 루트 B 세제곱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루트 안에 루트 A 3루트 B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걸 왜 골랐냐면 여러분이 지수를 잘 못 풀어요. A부터 풀어보면은 A B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전체에 다시 2분의 1제곱이 붙어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 루트는 앞에 아무것도 안 쓰이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분의 1제곱이고요.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의 2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입니다. 일단 계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2분의 3제곱에다가 각각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현재 이렇게 주어져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A의 2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하게 되니까 A의 2분의 1제곱, B의 6분의 1제곱을 하게 되네요. 아하, 다음 중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시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때는 A하고 B에 관련된 거를 전부 정수값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12제곱을 할 겁니다. A도 12제곱, B도 12제곱 등등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뭐라 얘기해야 되나? 그 1보다 작은 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분수 형태면은 둘 다 분수인 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도 분수인 걸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지수도 분수인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거듭 제곱을 할 겁니다. 거듭 제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을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결국은 뭐냐면 12제곱을 했을 때 제곱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숫자다 이 얘기예요. 자, 12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A의 12제곱은 A의 6제곱, B의 3제곱입니다. B의 12제곱은 A의 8제곱, B의 6제곱이에요. C의 12제곱은 A의 6제곱, B의 제곱이네요. 자, 일단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 왜? A가 6제곱으로 똑같죠. 근데 B가 한 번 더 곱해진 A가 더 작은 놈입니다. C보다 A가 더 작아요. C가 A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C가 A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B는 A도 제일 많이 곱해졌고 B도 제일 많이 곱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B가 무조건 제일 작을 거란 얘기예요. CA, B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차례로 쓰라 했으니까 B, A, C의 순서로 써야겠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보다 작은 두 양수예요. 여러분 수열을 배워서 알겠지만은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더 많은 거듭 제곱을 한 게 더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43번을 봅시다. 43번은 0에서 또 A가 또 0에서 A가 1 사이에요. 지수 잘 못하면 난리가 나겠구만. N은 2보다 큰 정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때 A는 n-1 루트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n 플러스 2 루트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C는 n 루트 A의 n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이 대소관계를 조사하는 건데 일단 얘를 지수 형태로 분리를 해보면은 A의 n-1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A의 n분의 n 빼기 1이네요. 참고로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더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얘만 1보다 큰 상황이야. 얘네 둘은 이 B와 C의 지수는 둘 다 1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작은 숫자는 뭐다? A란 소리예요. A가 가장 작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랑 C를 비교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과 n분의 n 마이너스 1 둘 중에 작은 수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작은 수. 어느 게 큰 건고 어느 게 작은 수인지 따져야 되는데 분자 분모의 차이는 1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분의 3하고 3분의 2가 있어요. 그럼 4분의 3이 큽니까? 3분의 2가 큽니까? 여러분은 4분의 3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를 3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5분의 4고요. 얘는 3분의 2예요. 얘는 0.8이고 얘는 0.6 땡이네요. 뭐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즉 B에 붙은 지수가 더 큰 숫자긴 해요. 그랬을 때 A가 0에서 1 사이 감소함수다. 더 크면은 더 작아지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B와 C 중에 작은 거는 B입니다. 즉 한마디로 지수에 붙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놈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B, C의 순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수. 잘 기억이 안 나면 지수 복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부터 지수함수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를 보도록 합시다. 제일 기본 패턴이 되는 게 44번부터 47번
정도까지 50번까지 해당하는 형태인데 뭐냐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44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44번. 잠시만. 여기 모니터 하는 화면이 있는데 내가 쓴 거를 그다음에 시간도 확인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50분 정도 언저리에서 녹화를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수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평소 같으면 시계는 내가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녹화 분량 시간을 내가 확인을 하는 거라서 그걸 틀어놓지 않으면은 녹화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요. 자, y는 2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래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자, 밑을 먼저 확인합니다. 2예요. 증가함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값,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이란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얘는 x 빼기 1의 제곱,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최소값만 존재를 해요. 최소만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도 바로 최소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수가 최소면은 전체 함수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값은 2의 0제곱, 즉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y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0에서 1 사이죠. 감소함수예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함수는 작아지고요.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함수는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요. 자, 근데 요거만 띄어서 얘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즉 마이너스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인데 그럼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자, 얘는 최대값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0에서 1 사이면 최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우면 1보다 크면은 최대면 최대예요. 최소면 최소고 0에서 1 사이면 반대가 돼서 최대면 최소, 최소면 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최대면은 얘는 최소값을 갖겠죠. 얼마? x가 1일 때 바로 3분의 1의 1제곱으로 3분의 1을 갖습니다. 바로 3분의 1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4번에 1번하고 2번 둘 다 최소값밖에 안 갖는 경우이네요. 맞죠? 자, 4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45번 문제의 경우에 fx는 2의 x제곱, fx는 2의 x제곱이고요. g의 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가? 요게 합성한대요. f.g의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갖는다. 자,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얘는 f.g의 얘는 f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뭐예요?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럼 위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자, 다음과 같이 되네요. 자, 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얘가 최소가 가질 때 얘가 최소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2의 제곱이네요. 얼마?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빼래요. 4 빼기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답은 5. 꽤 쉬우면서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쉬우면서도 좋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 46번은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베이직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차함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밖에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범위를 제한해 줘요. 무슨 말이냐? y는 10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최대값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는 최대값밖에 없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x가 1이다 라고 제한을 해주면서 최대 최소 두 개를 다 갖도록 문제를 바꿔준 겁니다. 왜냐면은 이 이차 함수를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전체 y는 10의 거듭제곱 이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 둘 다 같도록 변형해 준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는 10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그럼 여기가 빼기 4니까 뒤에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쓰면 10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자면 x가 2일 때 최대값이 3입니다. 근데 범위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x가 1인 경우엔 10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죠. 1 대입하면 얼마야? 제곱 나와요. 즉 100이네요.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10만 분의 1이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100만 분의 1인가? 100만 분의 1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 두 개 곱을 구하여라. 얘와 얘를 곱하래요. 그럼 두 개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10의 마이너스 4제곱.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야? x가 2일 때 원래 최대값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3일 때 최대값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2가 아니라 1일 때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다. 이렇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차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헷갈릴 염려가 좀 많아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47번은 본인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8번으로 넘어갑시다. 48번. 48번으로 넘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말에서 추론해야 되는 형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x는 a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최소값만 얼마? 10을 갖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중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만 가져요. 그럼 지수가 최소인데 전체 함수가 최소값이래. 그럼 a는 1보다 큰 수란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였어요. 즉 a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이게 내가 완전 접시까지 계산한 거야. 이때 a가 1일 때 결론적으로 얼마? a 제곱 이게 최소값인데 이게 10이라고. 그럼 그렇다면 상수 a는 얼마입니까? 상수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양수인 루트 10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갖고도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뻥안치고 얘기하자면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외우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 중에 선생님 보기에 대부분은 암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많이 푸는 사람이 그만큼 유리합니다. 49번. 자,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 포함이고요. 함수 y는 2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치역이
A에서 B 사이래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B분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일단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바로 5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감소함수라는 소리죠. 감소함수. 즉 감소함수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큰 값,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반대로 최대값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x에 1을 대입하면 5분의 2 더하기 1, 답은 5분의 7이고요. 최대값은 5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인데 저게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 더하기 1이 되면서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즉 A는 5분의 7, B는 2분의 7. 이 두 개를 뭐 하래? 번분수 풀래요. 자, 번분수 풀면은 2분의 7분의 5분의 7은 5분의 2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번분수까지 뭐 한 거예요? 풀어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50번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도 무시를 하고 넘어가고요. 51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남은 문제는 9문제인데 이 중에서도 뭐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또 문제를 남겨줘야겠죠. 51번 마이너스 1에서 x가 0 사이일 때 y는 3의 2x제곱 빼기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치환하는 겁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데, 그럼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t를 치환했을 때 이 범위도 바뀝니다. 자, t가 되고요. 3의 0제곱을 대입하면 1 나와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죠. 즉 3분의 1에서 1 사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더라도, 자, 이거 만든 건데 2일 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왜냐? 범위가 2가 없죠. 요 범위 내에서만 계산을 합니다. t가 1일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t가 3분의 1이면 아따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 빼기 3이니까 9분의 25 빼기 9분의 27 마이너스 9분의 2네요.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와 최소 두 개를 뭐하래? 곱하래용. 9분의 4. 요게 정답입니다. 51번의 정답은 9분의 4. 자, 52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53번 같이 풀어볼까요? (53번) 마이너스 1에서 x는 2 이거고요. y는 2분의 1에 x 빼기 2 빼기 4분의 1에 x제곱 빼기 1.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치환을 할 건데 2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그 차이겠는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y는 얘가 4t가 되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은 4예요. 그리고 여기가 빼기 t제곱 빼기 1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빼기 5가 되면서 마이너스 t 빼기 2의 제곱 빼기 5. 자, 다음과 같이 변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된 상황이고요. 이제 범위 제한을 해야겠죠. 왜? 얘 때문에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얘는 참고로 2분의 1이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한 값이 4분의 1이 왼쪽에 옵니다. 얘를 대입한 값인 2가 오른쪽으로 오고요. 즉 4분의 1에서 2 사이. 아, 그럼 여기 2는 들어있네요. 일단 t가 2일 때 마이너스 5, t가 4분의 1일 때 2에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빼기 5니까 계산 완전 더럽다. 마이너스 16분의 49 빼기 16분의 80 마이너스 16분의 129. 이 두 개를 뭐하래? 곱하래요. 그러면은 5 곱하기 뭐야? 답이 이렇게 더러워? 16분의 129?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너무 더러운데? 이게 몇 번이야? 53번? 정도껏 들어가야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아, 여기 더하기 3이네요. 더하기 3. 여기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미안. 2면은 플러스 3. 요 부분을 지우기. 아니, 뭐야, 계산이 이상하더라고. 지금 좀 마음이 급해. 다 풀 수 없을까봐 시간 내에. 이해를 바래요.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48.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16분의 49 더하기 16분의 48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요. 이것도 맞나? 이렇게 마음만 급해. 마이너스 16분의 1 맞자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53번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54, 55, 56번이 주어져 있는데 54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55번, 56번은 55번은 54번과 비슷한 거고요. 56번은 53번, 51번부터 53번 사이에 비슷한 거니까 54번만 풀면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4번 문제. 9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3의 x제곱 더하기 2의 2y 더하기 1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요거를 변형하면은 3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될 건데 얘 최대값을 얻고 싶어요. 얘 최대값.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3의 x제곱을 x라고 하고 4의 y제곱을 y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는 얼마예요? 1이죠. 왜 이렇게 치워냈냐면 9의 x제곱이 아니라 3의 x제곱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3의 x제곱이라서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x 더하기 2y인데 이거를 x 더하기 1 빼기 x제곱의 2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y는 1 빼기 x제곱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즉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맞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를 계산하면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2에 x제곱 빼기 2분의 1의 x 더하기 요거 2로 나누면 4분의 16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8분의 1.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에
x 빼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7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다? 8분의 17 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 54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힘들어요, 풀기가. 그래서 쌤이 직접 치환을 하고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55번도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57번과 8번, 57번과 9번 이 두 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57번은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치환을 해서 풀 건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배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예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 y는 자 여기 있는 거를 뭐로 치환해야 되냐 이 문제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 t제곱 빼기 2로 치환돼서 t제곱 빼기 2 이렇게 들어오고 t제곱 빼기 2t 더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얘기해 줬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양변 제곱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 요거는 요게 두 개가 없어지죠. 곱해서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얼마다? t제곱 빼기 2다. 요게 없어진다는 게 1이 된다는 의미지 완전히 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2 살아있어요. 2 곱하기 1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조건 하에 얘를 치환을 했을 때 뭐라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게 1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인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하게 되는 거. 2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3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되게 오래됐지만 가장 꾸준하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 58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58번은 아마 산술기하를 쓰면 바로 나올 겁니다. 58번 그냥 풀게요. 시간 뭐 짧게 걸리겠네요. 58번. 58번은 fx가 3의 x제곱 g의 x가 3분의 1의 x제곱이라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hx는 fx 더하기 g의 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럼 얼마? 3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이에요. 요거 산술기하 쓰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58번은 뭐 금방 나오는 거네요. 산술기하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야? 산술기하 활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57번은 약간 그 풀이 과정 속에서 산술기하가 있는 수준인데 58번은 그냥 산술기하만으로 전부 다 풀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59번 x 플러스 y가 2일 때 이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y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0의 최소값.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처리할게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y제곱을 묶고 빼기 4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더하기 20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볼 건데
y를 다 바꿔야 돼요. y는 2 빼기 x로 바꿀 수 있죠. 2 빼기 x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2 빼기 y제곱 2 빼기 x 빼기 x 빼기 4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2 빼기 x 더하기 20이에요. 근데 얘는 형태가 57번하고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은 이제 다른 형태입니다. 뭐냐면은 얘하고 얘는 각각 따로따로 산술기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4의 x제곱도 양수고 얘도 반드시 양수야. 왜냐면 지수는 실수지만은 지수 함수 자체는 항상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산술기가 쓰는 겁니다. 2배의 루트 4의 x제곱 곱하기 4의 2 빼기 x제곱. 그럼 얘는 4의 제곱이 나오면서 루트가 있죠? 2 곱하기 4가 됩니다. 즉 앞에 거의 최소값은 8. 그 다음에 얘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루트 2배의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 빼기 x.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루트 2의 제곱 나오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가 돼서 4. 그러면은 8 빼기 4 곱하기 4 더하기 20 형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요? 59번에 보면은 가운데가 빼기로 이어져 있어요. 빼기 4. 근데도 산술기하를 저렇게 써도 되느냐? 라는 문제가 주어지겠죠.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t를 치환할 때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은 이렇게 바로 풀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풀면 함정에 빠진 거고 x하고 y 그 두 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뭐지? 근데 어떻게 푸느냐? 자, 같은 방식을 쓸게요. 59번 x 플러스 y는 2. 자, 얘를 기준으로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y제곱 빼기 4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 플러스 20인데 그냥 얘를 t로 치환을 해. 그래놓고 얘가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산술기하에 따르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은 2 루트 2의 x 2의 y제곱. 이때 그냥 쓰겠다 이거야. 2의 x 더하기 y 이렇게. 얘를 y는 2 빼기 x로 치환해서 대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겠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2가 되겠죠. 루트 제곱 2네요. 여기 4네요. 잘못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t를 치환했으니까 t제곱 빼기 2 빼기 4t 플러스 20. 그냥 이걸 이제 완전접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t는 4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t제곱 빼기 4t 플러스 18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더하기 14 이렇게 되고 t는 4보다 클 때였으니까 t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4. 그럼 t가 4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4 더하기 14는 얼마? 18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계산 실수했네. 이거 t제곱 이게 아니네.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은 t라고 했죠. 2의 x제곱.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게 됐는데 4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2의 y제곱 더하기 4의 y제곱은 t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2의 제곱이죠. 8이네 이게. 이거 t제곱 빼기 8입니다. 10이네. 12. 오, 완전 다 틀릴 뻔했네. 여기 8. 자, 여기 8. 그럼 여기가 12. 여기 12. 여기가 8. 여기가 8. 그러면은 4 더하기 8. 10이네요. 12. 정답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59번은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네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함정에 빠질 염려가 좀 많습니다. 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쌤도 함정에 빠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59번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 넘어갔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